커피라도 한 잔 타올 걸 그랬죠? 그러지 않아도 손님이 오시면 미쓰리한테 부탁을 할 작정이었어. 그래요? 언제 퇴근 오지? 교수님 퇴근하실 때요. 고맙구만. 벌써 봄인가? 네? 웬 결혼들을 이렇게 많이 해? 이번 달엔 적자시겠네요? 미쓰리한테 빌리지. 그러세요. 한숨까지 쉬세요? 다행히 모두 청첩장 부르고 결혼식, 회가비연, 결혼식, 부고장은 한 장도 없지 않아? 실망하셨겠네요. 밤새워 약주하실 핑계가 없어지셨으니까요. 지난 겨울엔 부고장을 5통 받았는데 상갓집엔 2번밖에 못 갔어. 한 친구는 나하고 꽤나 배짱이 맞았는데 암으로 죽었고, 또 한 친구는 내가 지독하게 미워한 녀석인데 막상 죽고 나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고. 평소에 귀신도 눈이 멀었지 왜 그런 녀석을 안 데려가나 하고 악담깨나 한 게 미안해서 울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밑도 끝도 없이 슬픔이 치솟는 거야. 사람이란 이상하지. 죽는다는 사실이 친밀하게 느껴지면 오히려 죽음이 유쾌하기까지 하거든. 교수님, 강의실에선 지금 같은 철학 강의를 하시면 안 돼요. 와, 엉터리니까요. 미술이 너무 영리해서 틀렸어. 좀 속아줘야 이 여자가 귀엽지. 참, 손님 오신다고 했죠? 커피 준비해 드릴게요. 관둬. 얘 친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대신 한 잔 마셔야지. 그런 핑계도 있었군요. 내 걱정 말고 퇴근해. 내일 토요일이에요. 일요일 아니고요. 오전 강의 있으신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천만에 건망증이 생길 만큼 내가 늙진 않았어. 네, 들어오세요. 자네가 정군인가? 아, 예. 안녕하셨습니까? 6, 7년 됐나? 등록금 한 번 들어왔었지. 예. 많이 변했군. 앉게. 예. 잊어먹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뭘? 등록금 대주신 거 말입니다. 왜 안 갚느냐고 꾸짖는 게 아니야. 사람이란 말이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서로 얽혀 있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놓이거든. 하여간 늙어가는 나 같은 사람이 자네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신통한 일 아니겠나. 고맙습니다. 자네 웃으니까 좋군. 창밖으로 자네가 오는 모습을 봤어. 그때보다 건장해지긴 했는데 모습이 왠지 쓸쓸하게 배더군. 저 교수님. 교수님께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버진 어떠신가? 여전하신가? 여전히 뜬구름 잡으시면서. 실은 아버지 일로 찾아왔습니다. 괜찮으신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만. 요즘 단식 중이십니다. 단식? 아무것도 잡수길 거부하고 계십니다. 단식. 간디용이 애용했던 그 단식? 아버지 고집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무슨 일이 있나? 그저께 일이었습니다.
네 마음이 제일이지. 네 마음에 드는 섹시가 있으면 결혼을 하려면 해. 그 전에 신부감을 한번 만나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나면 뭘 하겠니? 네 마음에 들었으면 그만이지. 그래도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셔야죠. 이 꼴을 하고 아버지 얘긴 대충 해뒀습니다. 섹시는 누구냐? 조숙현이라고 합니다. 성격도 좋습니다. 교제한 지는 얼마나 됐어? 4, 5년 됐습니다.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 예. 아버지, 오해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조양의 아버지는 대륙물산 회장님이신 조영국 씨입니다.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조양이 그런 집안의 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교제한 지 1년쯤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고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그쪽에서 계속 만날 기회를 만들어 왔고 또 만나보니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대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진작에 결혼 문제를 마무리 짓질 못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신부를 데려오지 않으면 조그만 저의 자존심이나마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었습니다. 아버지, 조양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신부 측이 돈 많은 집안이란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요. 아니다. 내가 언제 네 결혼 반대한다고 했니? 허나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마는 결혼식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올리거라. 응? 네가 날 애비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온 것이라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섹시하고 결혼식을 올리도록 해.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은 오지 마라. 되도록 빨리 죽도록 할 테니까. 나 좀 봐라. 쏘가리 제일 큰 놈으로 매운탕 끓여서 안으로 들여오너라. 아들 놈하고 술 한잔 해두겠다. 마시자. 준호야,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다. 먹자.
처음엔 절 놀리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이라 소위 출세꽤나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누누이 봐왔기 때문에 장인 되실 어른이 재벌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서 빈정되는 거구나 했는데 농담이 아니었단 말이지. 한강에 빠져 죽자니 지금은 너무 추워서 안 되겠고 높은 빌딩에서 내려 뛰자니 간이 작아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독약을 먹고 죽는 건 너무 흉물스럽고 그러니 지금부터 단식을 시작하겠다는 게 넉넉 잡고 2주일이나 3주일 안엔 결말이 나지 않겠니? 정말 아버지가 이러시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거라.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거다. 애비 노릇도 제대로 못했으니 널 어려서는 외할머니 집에 맡겨놓았고 대학교는 네 힘으로 다녔고 그렇지. 딱 한 번 박 교수한테 네 등록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마는 그래. 애비로선 낙제생이었지. 아버지, 조영국 씨는 양심적인 기업인입니다. 아버지가 경멸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존경받고 있는 분이세요. 제가 처갓집 덕을 보고 싶어서 계획적으로 그 집 사위가 되려는 줄 아십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애정은 진실합니다. 맹세할게요, 아버지. 죽는 날까지 처갓집 신세는 안 지겠습니다. 준호야, 내가 언제 네 결혼 반대한다고 했니? 이게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뭡니까? 반대하고 단식은 다르다. 제가 조양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단식을 중지하실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단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말해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저도 결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준호야, 난 애비 노릇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물을 하려는 게 결혼은 꼭 해라. 네가 좋아하는 처녀라니.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마는 그럴 것까지는 없고. 워낙 괴팍한 데가 있으신 분이니까. 자네 부친은 나보다 7이나 위시야. 10년지간은 친구라고 말을 놔야 응하셨지. 하지만 속은 깊으신 분일세. 무슨 까닭이 있으시겠지. 박 교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까닭이 뭔지 그걸 좀 알아봐 주십시오. 아버지가 단식을 중지하지 않으시면 저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반대를 하신다고 진실한 애정을 포기해서야 되겠나? 응? 내일 오전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마치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보겠니. 약도나 그려주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난 원래 미신 같은 걸 믿질 않아. 하지만 여자는 다르잖아.
이 사람은 점점 이러면 꼼짝을 못 하거든. 당신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결혼 같은 경사스러운 일을 좋은 날을 잡아서 치르자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요? 그래, 태기는 했어. 네, 문제가 좋다고 해. 내달 초 닷새 날이 길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날이 좋다고 하면 그날 하지. 자네 생각은 어떻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생각은? 그 전에 준호 씨 부모님부터 먼저 만나 뵈야죠. 참 언제쯤 올라오신다고 했나? 며칠 내로 숙현 씨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갈까 합니다. 우리도 한번 만나 뵈야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뭐라고 안 하실까 모르겠구만. 말씀은 드려놨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든가. 반대 안 하시겠지? 대륙물산 회장님 사이가 되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수견아, 걱정 마세요, 엄마. 준호 씨는 정략적으로 날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난 인간적으로 준호 씨를 좋아하고 있으니까요. 됐지, 아빠? 너 잊지 말아라. 난 애초에 정군하고 결혼을 반대한 사람이야. 날 설득한 건 바로 너. 이 사람 듣기 민망하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인데요. 나는 이래서 정군을 좋아한다니까. 결혼식이 연기될는지도 몰라. 왜요?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 내가 빈정거린 건 준호 씨와의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잘 알고 있어. 나에 대한 숙현 씨 애정이 진실하다는 건. 그런데요. 나한테도 말 못할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이 결혼을 반대하고 계셔. 재벌 딸과 결혼한다고 해서 좋아하실 아버지가 아니라는 건 짐작을 하고 있었어. 나도 처음에 숙현 씨를 만났을 때 그 점이 마음에 걸렸었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좀 특별한 분이셔. 인생을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사셨지. 그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하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자신의 인생만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 만나보고 싶어요. 준호 씨 아버지. 준호 씨 이상으로 준호 씨 아버지를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쩌면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와 더 잘 통할지도 모르지. 준호 씨? 내가 처음에 준호 씨를 선택한 건 아빠에 대한 반항심 때문이었어요.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준호 씨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아빠가 기절을 하겠지. 아닌 게 아니라 기절이라도 하실 것 같더군요.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전 더 신이 나서 열심히 준호 씨를 만났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의 태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나보다 아빠가 더 준호 씨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아빠의 인생 중 가장 불가사의한 수수께끼가 바로 그거였어요. 지금이라도 숙현 씨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이젠 늦었어요. 시작은 나빴지만 이젠 준호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차를 세우게. 여기서 뭔가? 아닙니다. 저 아래쪽입니다. 살림집은 저 위에 있는데 아버님 강가에다 집을 짓고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인가 새어머니를 한 분 얻으셨습니다. 가엾은 분이신데 아버지한테는 지성으로 해주시는 모양입니다. 정군, 예, 자넨 여기서 올라가게. 차편이 마땅치 않으실 텐데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오늘 중으로 돌아가긴 큰일났네. 또 일이 잘 되면은 밤새워서 대작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집 전화도 적혀 있습니다. 오, 계십니까? 정학준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계신가요? 오늘도 선생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수질 않으셨습니까?
준호 씨? 어때요? 결혼식 피로연 때 입을 거예요. 아빠가 승낙을 하셨어요. 정원에서 가든 파티 열어주시기로. 찬성이죠, 준호 씨도? 죽으려는 이유가 뭔가? 아니 꼰 놈들 모두 죽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하더니 역사의 수레바퀴는 아직 한 바퀴 두 채 돌아가지 않았지 않는가? 정형, 당신은 그 수레바퀴를 한 바퀴 돌릴 책임이 있어. 박 교수, 내 아들놈 때문에 왔나? 자네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네가 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을 걸세. 아들놈이 장가 들겠다고 하는 조영국이 그건 누군지 알겠나? 결혼을 반대하신단 말인가? 반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네 부친을 한번 만나뵈고 싶구만.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네 부친의 강직한 성격을 조금은 알고 있지. 놀랄 것까지는 없네. 아무렴은 무남동녀인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그 정도도 모를까? 알 만큼 알아보셨군요. 뒷조사를 했다고 나쁘게 생각진 말게. 정학주 씨는 그 전에 정치운동할 때부터 좀 알고 있었네. 회장님께서도 정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지. 좀 관심이 있었을 뿐이야. 아버진 정치가라고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차라리 독립운동가라고 하시는 게 옳을 겁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의 관심은 일제에 협력했던 한국인에 대한 증오심뿐이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는 유치장 바닥에서 해방을 맞으셨습니다. 일본이 열흘만 늦게 망했어도 아버지는 사시지 못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일본을 미워하는군. 당연하구만. 아버지가 미워하는 건 일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일제 협력했던 한국인을 미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게 아닌가. 생존을 위해서 협력을 했다든가. 그들의 행위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떤 특정인의 개인의 죄상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참담한 현실로 인식돼야 할 줄로 믿어.
식민지의 지배의 희생자는 학병과 징용 노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만은 아니야. 아무튼 조선인 전부가 독립운동가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야. 그랬더라면은 일제의 나라를 뺏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주장은 그게 아닙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제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단했어야 민족 정기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질 못하고 적당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인재가 부족했던 시절이었네. 쓸만한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일제와 조금씩은 관계가 있었던 셈이지. 물론 독립운동을 하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은 나라가 독립이 된 마당에 필요한 건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인 것이야. 자네 부친의 비극도 거기에 있었던 셈이야. 독립운동 한다고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의 비극도 거기에 있었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될 때였네. 비록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힘이 필요했어. 어쨌든 나라를 세우는 일이 중요했었으니까. 난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별 얘기를 다 했구만. 전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일생을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신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나 어머니를 돌봐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꾸려나시다가 병으로 쓰러지셨는데도 아버지는 얼굴 한번 비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시더니 짐을 꾸려가지고 저를 외할머님 댁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만나 뵈고 싶구만. 식을 올리기 전엔 만나 뵐 수 있겠지. 죄송합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야 돌아왔네. 저 때문에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겠군요. 괜찮아. 일요일에도 학교에 자주 나오니까. 자네 카프카의 단식 광대라는 소설 읽어봤나? 예. 대중의 많은 인기를 끌었던 단식 광대가 표범과 짐승들로 인해 갑자기 인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는 혼자서 고독한 단식을 계속하다 결국은 죽고 만다. 단식 광대가 죽고 난 후 그 우란에는 자유조차 그립지 않은 거대한 표범 한 마리가 대신 들어와 관중들의 인기를 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내 힘으로도 말릴 수가 없었어. 아버지의 단식을.
이유는요? 박 교수님한테도 단식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시던가요? 정군, 자네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니?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글쎄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잘 만들고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고요.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한 나라고요. 하지만 열등감은 느끼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아닌 식민지인 동안 일본은 섬나라 이점 때문에 서구 문명을 좀 더 일찍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린 이제 겨우 시작한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뒤떨어져 있지만은 가까운 장래에는 그들과 대등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런 열등감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던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잊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런 과거에 매달려 살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쇠를 가지고 일본은 칼을 만들었고 우린 종을 만들었지. 칼로 쌓아 올린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있기 마련이지. 요즘 일본은 트란지스타와 전기밥통을 들고 또다시 나타나고 있어. 주판으로 돈을 버는 역사에는 반드시 빼앗긴 사람과 손해본 사람들의 눈물과 배고픔이 있기 마련이야. 아버지가 단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까? 정군, 그건 못 사는 사람들의 비굴한 열등의식일 뿐입니다. 대령물산이, 아니 조영국 회장이 일본과 합작 회사를 몇 개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잘 산다는 이유 때문에 제가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회장님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경 사업도 지원하고 장학재단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돈 많은 사람들의 거드름이나 위선으로 보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에 비하면은 훨씬 인간적이죠. 전 그런 조 회장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사회가 좀 더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겐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죠. 그래도 이 아이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비록 부모는 없지만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을 암담한 식민지 백성으로 보냈습니다.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나라가 없어서 당하는 불행 같은 건 없을 테니까요. 웬일이세요? 혼자서 술을 다 마시고. 대륙물산의 조 회장님 따님과 결혼 문제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심각한 걸 보니? 암초에 부딪혔어. 그 함초를 벗어나야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한 번 잡은 행운은 놓치지 않는 게 출세의 비결이에요. 간단하군. 간단하지 않고요. 출세니 행운이니 하는 말 듣기 거북하고.
좋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합시다. 통속적인 것 같지만은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담,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 될 수 있을까? 괜히 심각하지 마세요. 농담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건 근거 없는 컴플렉스죠.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 대한. 잘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일을 했다든가, 남 밥 먹을 때 냉수 마시면서 절약을 했다든가 하는.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죠. 안 그래요? 김동하 여전하구나. 에? 아니 이게 누구야? 야, 이 자식아! 이러니. 아직도 학생들한테 거짓말 시켜서 먹고 사냐? 좋은 거짓말 시키고 먹고 사는 것도 죄냐? 너희 철학이 좋은 거짓말이냐? 요즘처럼 로켓 타고 달나라가 떠는 세상에 철학이 뭐 말라 죽은 귀신이냐? 다 집어치우고 너도 시골 내려와라. 밥은 먹여줄 테니까. 정년 퇴직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 신세 좀 지려고 한다. 그래서 시찰차 내려온 거냐? 널 좀 데리고 올라가려고 왔다. 설만 올라가면 숨이 막힌다. 내가 거긴 왜 올라가냐? 너 이 녀석 정학준이 소식 들어봤냐? 에? 그놈 아직 살아있냐? 양술이 지나서 매운탕집 내서 먹고 살더라. 만나봤구나. 진짜 귀신은 그놈이더라. 그 아직도 정치한다고 왔다 갔다 하냐? 정치가 아니라 독립운동이다. 정학준이는. 돈키호테 같은 놈이지 그 놈은. 무슨 일이 또 생겼구나. 여기까지 날 찾아온 걸 보니. 생겨도 보통 생긴 게 아니야. 죽었어야 할 놈이 살아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뭐야? 그러지 않아도 죽겠다고 악을 쓰고 있더라. 그놈은 아직 철이 덜 났구나. 5, 6년 전에 새장가 들겠다고 나한테 돈 얻으러 왔더라. 아들놈 하나 있는 것도 돌봐주지 못하는 주제에 장관 무슨 장관이냐고 했더니 되려 나한테 인정머리 없는 놈이라고 욕을 고래고래 하더라. 그때 돈 얻어가곤 영 소식이 없더니. 가만히 있자. 정학준이 아들이 꽤 컸을걸? 큰 게 뭐야?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더라. 그 늦게 본 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겠구나. 똑똑하다고 아들 자랑해야 되더니. 아니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죽긴 왜 죽겠다는 게야? 그래서 널 데리러 온 거 아니냐? 죽더라도 아들 결혼식이나 보고 죽으라고. 왜 죽겠대? 친부 아버지가 조영국이라고 하더라. 누구? 조영국 대륙물산 회장하는. 뭐야? 앉지. 예. 오늘부로 자네를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냈네. 어차피 자네가 내 사유가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러니 뭐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일세. 회장님,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아버님은 여전히 반대신가? 내가 자네 부친을 만나 뵈겠구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닐세, 뭔가 이유가 있을 걸세. 자네 부친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구만. 어떤 분이실래 이 천하의 조영국을 이렇게 무시하시는지 보고 싶기도 하고 말일세. 면목 없습니다. 아니야, 이건 농담이야. 언제 시간 나냐? 한시가 급한데 오늘 같이 올라갈 수 있냐? 단식 중이야 정학준이가. 그러지 않아도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밥까지 굶고 있으니 한시가 급하게 됐어. 난 그놈이 이래 상관하고 싶지가 않아. 네 말이라면 끔뻑 죽지 않냐? 가서 좀 달래봐라. 설마 굶어 죽게 하겠냐? 올라가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라. 닌겔 마치고 그러면 죽지 않을 게다. 그럼 아마 약을 먹고라도 죽을 게다. 그 정도로 열심히 죽으면 할 수 없고 누가 말릴 수 있냐 그 고집을. 김동하, 너한테도 정학준이를 살릴 묘한이 없단 말이지. 없다. 그럼 정학준이가 그까지 일로 단식을 한단 말인가? 응? 저쪽입니다, 회장님. 아니, 이런 곳에 살고 계셨나? 살림집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한사코 강가로 나와서 매운탕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이거 나쁜 사람 아닌가? 아버님을 이런 데로 방치하고 그래 아무러면 자네가 아버님 한 번 모실 능력이 없을 만큼 가난하단 말인가? 아버님을 만나보시면 알 겁니다. 죽어도 아들 신세는 안 지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들에게 베푼 것이 없으니 당신 역시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간 고집이 아니십니다. 하여튼 가보세.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말을 못하십니다. 들어오시죠. 아버님, 접니다. 정학준 선생님. 아버님,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너 뭐하러? 내 학계. 뭐 하러 오셨어? 아니 그럼 정학준 선생이 그때 너 뭐하라? 돌아가시오.
이제야 알겠군. 자네 부친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도대체 회장님과 아버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준호군. 난 일제 때 고등계 형사였네. 예? 그것도 꽤나 악명 높은. 해방이 되고 난 당연히 반민법에 해당돼서 체포됐니. 그러나 난 운이 좋았다고나 할까.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 모든 일들이 민족주의자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 그런데 누군가가 날 석방시켜준 거야. 그 사이에 반민특위 활동이 사실상 종식되고, 그리고 난 곧 자유의 몸이 된 게야. 그 후 난 이름을 바꾸었고 6.25 때 돈을 벌었네. 사업 운이 따랐다고 할까. 그 후 난 사업에 성공을 했고 오늘날의 조형국이가 된 게야. 난 내 과거를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네.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덤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까. 속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속죄하면서 말일세. 그렇다고 내 과거가 정당화될 리도 없고 내 죄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말일세. 준호군. 하지만 이건 자네 부친과 나와의 문제야. 자네들 문제는 아닐세. 우리처럼 어두웠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이제야 겨우 그 수수께끼가 풀린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아버지의 속죄양인 셈이군요. 속죄양. 민족을 배반했었다는 아버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주는 속죄양 말이에요. 회장님은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어. 무슨 뜻이죠?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그중 누구 한 사람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어. 모두 어두운 과거를 숨기기에 급급했어. 내가 괴로워하는 건 왜 유독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 말을 미워하냐는 거야. 그건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어.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일이 아니야. 우리 민족 전체가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해. 중요한 건 미래야. 상처는 상처대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준호 씨 생각이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탄식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쨌든
난 아버지 아들이니까. 죽음의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 죽음의 결혼식을. 뭐하러 또 오셨어? 지난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님과 저와 역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새삼스레 묵은 상처를 들춰내서 또 피를 보자는 겁니까? 저 애들의 장래는 우리들의 지난 얘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 선생,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게지. 애비가 살던 시대의 일은 애비 대해서 청산하고 싶은 게 정 선생, 돌아가시오. 정 선생. 미약해. 기억나지 않으시오? 해방되던 그 해 겨울부터 여름까지 당신 손에 수없이 고문당하던 이 노부하를 왜 마음이 변해서 올라왔냐? 정학준이를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아? 그놈은 아직 좀 더 살아 있어야 돼. 얘기를 해보니 정신은 온전하더군. 실성을 했기 때문에 단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어. 오히려 정신이 너무 또렷또렷해서 괴로울 걸세. 아, 예. 자, 자, 예. 이놈아, 내가 왔다. 김동하다. 아니, 너무 굶어서 말할 기운도 안 남았냐? 학준아, 내 말 잘 듣거라.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네가 뭐라고 했니? 역사의 죄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게 네 유일한 복수라고 하지 않았냐? 의사 데리고 왔다. 주사 맞고 정신부터 차려라. 이 자식 누가 의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네가 이놈아 굶어 죽으면 살아있는 우리도 죽는 수밖에 없어. 모두 자, 모두 나가.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죽는단 말이죠. 자, 모두 나가라니까. 저 선생님 진정제 좀 놔주십시오. 그래 이놈아, 네 마음대로 못 죽는다 이놈아. 못난 놈. 네. 어떻습니까? 극도로 쇠약합니다. 위험합니까? 굶긴 왜 굶어 못난 놈. 단식도 단식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나빠진 것 같습니다. 자네도 여러 번 단식을 한 적이 있다더군. 이놈이 계획적으로 죽으려고 했구나. 환자를 입원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환자 자신이 먹기를 거부하는 이상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박 교수, 왜? 결혼을 포기시킬 수 없겠나? 아니 그래. 신부 아버지가 과거에 친일 행위를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다른 이유가 있네. 그것이 뭔가? 이유를 알아야 정군을 설득할 것 아니야. 학준이가 말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나? 그렇다면 정군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을 단속하지 못한 게 우리들 책임이 아니냐. 그건 우리들 세대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이지. 왜 그런 유산을 정군 세대에게까지 줘야 하느냐는 말이야. 정군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지. 박 교수, 조영국이의 원래 이름은 조팔도였네. 그런데 그 조팔도에 일제 때 창씨 개명한 이름이 미약계였네. 뭐 미약계? 아니 그 학력 높았던 조선인 형사 미약계란 말인가? 그래, 조팔도가 미약계야. 조영국이가 친일 분자했다는 건 알고 있었네만. 설마 미약계일 줄이야? 그래서 학준이가 단식을 하는 거다. 난 단지 조영국이 과거에 친일 분자였다는 것에 대한 학준이의 결백증 때문에 단식을 하는 줄 알았어. 조팔도가 일제 때 나쁜 짓 좀 했기로서니 지금 와서 그걸 따질 이유가 뭐야? 그래도 조팔도만한 놈도 없어. 일제 때 죽은 노릇하던 놈들 눈꽃만큼도 반성 않고 사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놈은 자신의 죄값을 씻으려고 요경 사업에도 기부금을 내고 기업도 꽤 양심적으로 한다도.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걸 미련한 놈. 내려가 봐야 되겠다. 내가 할 일 다 했나 보다. 지금 말인가? 학준이가 며칠 더 살아 있겠지. 그때 다시 올라오마. 얼굴이나 한 번 더 보고 가거라. 그놈이 죽는다고 그 얼굴 있겠냐?
죽음의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 죽음의 결혼식을. 민족 앞에 속죄하는 길은 네 손으로 네 목숨을 끊는 길뿐이다. 목숨을 끊는 길뿐이다. 너 봐라. 동교에서 돌아온 목적이 뭔가? 너 봐라. 네놈이 상해 임시정부와 동경 유학설 있는 연락처라는 걸 우린 알고 있어. 아직도 입을 못 열겠다 이 말이지. 좋다.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자. 어? 야! 경사로 들어온 목적이 뭐야? 잡아라! 미야케상, 하이. 벌써 3개월이 지났어. 아직도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풀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닙니다, 야마다 경보님. 놈은 밀명을 띠고 틀림없이 경사에 잠입했습니다. 증거가 없자는가? 놈의 집에서 불온 책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곤란해. 동경의 조해병 결과 노부하라는 수차에 걸쳐서 불온 조선 청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미야게상, 하이. 아무리 조선인이라고 하지만은 그자는 조선인 유지의 아들이다. 뚜렷한 혐의 없이 장기간 유치장에 처박아둘 수는 없자는가? 일주일 안으로 자백을 받아내겠습니다. 미야케상, 자네 혹시 쓸데없는 공명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정학준의 아버지란 자가 찾아왔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아들을 만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아드님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사가 거의 다 끝나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가부간의 결판이 날 겁니다. 반년 가까이 사람을 무조건 잡아두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일반은 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가둬두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한번 만나게 해주시오. 살아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아드님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이놈들이 내 아들을 죽일 모양이야. 얼굴도 안 보여준단 말입니까? 아버님, 그 미야케라는 조선인 형사가 악질인 모양입니다. 공명심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고 불법으로 감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학균을 내버려두면은 놈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학준아, 해방이 됐다. 일본이 망했어. 일본이 그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단 말이야. 해방.
네 아버진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다. 네 원수 갚아주려고 미학계라는 놈을 찾아봤더니 벌써 도망가고 없더라. 언젠가 잡힐 거다. 뭐?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당신 이름이 미학계였다는 걸 다 알고 있어. 외경 형사였지? 아닙니다. 이것 봐요. 당신은 벌써 내 얼굴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난 당신 얼굴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당신 손에 고문당하고 추욕당한 우리 애국지사들을 만나게 해줄까? 이것 봐요. 당신 하나 편안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은 죄 없는 동포를 괴롭혔는지 알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족의 정기를 찾는 일이야. 일제 앞제비 노릇을 했던 자들, 일제히 협력했거나 같은 동포를 못 살게 굴던 자들은 반드시 처단돼야 돼. 이건 민족의 양심이고 역사의 정의야. 애당초 인재 부족을 이유로 일제시대 관리들을 처음부터 그냥 둔 게 잘못이야. 아일랜드는 3세기에 걸친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민족혼을 잃지 않았고 유대민족은 2000년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았는데 우린 불과 36년간의 일제 지배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혼을 버리고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의 정기를 흐리려고 들다니. 이러면은 민족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이 누군데? 그 수많은 애국지사들 보기가 부끄러워. 누굴? 미학계라는 놈. 아니 왜 그래? 자네가 그렇게 찾던 미학계 아닌가? 석방시켜. 안 돼. 이유가 뭐냐? 미학계보다 100배 1000배 더 악질 정의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어.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어. 해방되기 전에 죽지 못한 게 아니다. 차라리 그때 미학계 손에 고문당해서 죽었으면 이런 더러운 꼴이나 안 봤지. 고맙습니다. 김 선생 고맙습니다. 내 이 신세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나한테 갚을 생각 말고 이 민족에게 갚으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 선생. 예. 당신을 석방시켜준 사람이 주는 편지요. 예. 아, 고맙습니다, 김 선생. 예, 김 선생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네 목숨을 끊어라. 민족 앞에 속죄하는 길은 그 길뿐이야.
사는 게 시들해졌다. 사람 무얼 할고 생각을 하면은 허망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심파조가 되겠지만은 내 한 가지 희망은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때린 조팔도보다도 단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거였어. 그걸 내 딴에는 복수로 칠 참이었는데 그 희망, 아니 그 생각도 무너져 버렸어.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그 일을 아들놈에게 말을 하겠나? 더구나 아들놈은 자수성가한 놈이야. 이제야 겨우 출세의 길로 들어섰는데 애비 입에서 조영국이가 애비의 원수다 하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나? 아들놈의 결혼은 반대할 수가 없다. 그놈은 그놈 인생이 있는 게고 난 내 인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눈 뜨고 내 아들이 그자 사위가 되는 꼴을 보고 있을 수는 없네. 그러니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 아닌가? 준호는 착한 청년이더라. 자네가 이러면 오히려 아들의 장래를 망치는 거야. 난 글렀어. 노부하라. 일제 때 장씨 개명한 내 이름이 노부하라였. 그때 그 이름으로 죽었어야 했어. 이게 뭐냐? 지금까지 살아서 기껏 본다는 꼴. 정신 차리게. 박교수, 내 손 좀 잡아주게. 한 가지만 약속을 해줘. 말해봐,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들놈에게 이 얘기를 해줘서는 안 된다. 알았지? 아들을 불효 자식으로 만들 생각이야? 불효라니. 죄를 진 건 아들이 아니라 나야.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때 목숨을 걸고 민족 정기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 건데. 학준이 부끄럽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자네가 죽으면 안 돼. 아들을 위해서 결혼식이 끝나가든 죽어도 죽어라. 세상에 이처럼 편한 일은 처음이다. 춥지만 않으면 천다이. 내가 먹을 생각을 안 하니 남 먹여 살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추운데 변소에 안 가도 되고, 그리고도 편안하게 죽어갈 수 있으니 박 교수, 저 불쌍한 여자를 부탁한다. 말을 못해도 날 끔찍이 위해줘서.
조영국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투옥, 모진 노고를 치르셨고 해방 후에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은 경제적 부흥밖에는 없다는 신념하에 재계 투신, 대륙물산을 일으키셨습니다. 유경사업, 장학재단, 고아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셨고 유언장에는 재산의 대부분을 문화재단에 기부하시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슬프도다. 아직 왕성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시다니. 선생께서 졸지에 세상을 뜨셨다는 부음에 접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캄캄했도다. 젊어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셨고 중년에는 신생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셨고 장년에는 후학을 가르치고 돕기에 신명을 바치셨으니 선생의 죽음은 이 나라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닌가.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린 속죄양이 아니에요. 더 이상 도망쳐서는 안 돼요, 준호 씨.
저 갯벌에서 사람이 죽었어. 썰물 때 섬이 있는 곳까지 해초를 따라 나갔던 노인이 밀물이 시작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익사를 했어. 노인은 있는 힘을 다해 육지를 향해 뛰었지만 밀물보다는 빠르질 못했어. 우리 아버지는 그 노인처럼 익사를 한 거야. 세상은 밀물처럼 빠르게 밀려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버지 시대에서 살고 있었던 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얼굴을 돌려볼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라고.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잊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걸 승복할 수가 없어요. 결혼해요, 우리. 우리가 결혼할 수 없다면 상처는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와 준호 씨 아버지는 똑같은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없어요. 악몽처럼 평생을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을 거야. 두 분의 죽음은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두 분의 죽음은 누가 책임지죠?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요. 오후에 강의 있으신데 왜 안 나가세요? 교수님. 교수님.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시고요. 미스 리, 네? 철학하고 역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겠나? 글쎄요. 역사는 기록이고 철학은 인간의 마음 같은 거 아닐까요? 제 대답 틀렸군요. 글쎄, 그럼 어떻게 다르죠? 나도 그 대답을 생각 중이야. 교수님.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교수님, 이건 너무너무 근사한 말인데요.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학준이, 자네 아들이 오고 있군. 자네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 모두 정학준, 자네를 살해한 공모자라는 생각은 하나의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